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팔부터 가정용 로봇 청소기, 최근에는 서빙을 대신하는 서비스 로봇 등 이미 로봇은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공존하는 협동 로봇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로봇 개발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기계연구원의 혁신로봇센터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박찬훈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기계연구원의 혁신 로봇센터잖아요. 네. 이곳이 올해 새로 신설된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기계안에는 약 50명 정도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분야도 로봇팔, 로봇 핸드, 그리고 이동 로봇, 의료 로봇, 로봇 지능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세부 단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계연은 이러한 세부 단위 성과들을 통합하고 또 융합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기술 도약을 이룰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로봇 전문가들을 하나의 싱크탱크에 담아서 혁신 로봇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예. 혁신 로봇센터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기술, 그리고 비대면 사회를 위한 로봇 기술, 그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리쇼어링을 위한 로봇 기술이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로봇 기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로봇 기술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역할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또 개발 중인 많은 단위 요소 기술들, 특히 단위 원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기술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개발한 로봇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다양한 로봇 기술 성과를 발표하셨던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장애인을 위한 로봇 기술이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무릎형 로봇 의족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로봇 의족 국산화 기술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걸로 그 연구로 인해서 발목이 절단된 분들을 위한 발목형 로봇 의족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작년에 보훈처 주관으로 국가 유공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한 가족분께서 이제 참석하셔서 남편분이 무릎 위가 절단된 유공자이신데 너무 고생이 많아서 대퇴절단 장애인을 위한 무릎형 로봇 의족도 꼭 개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해당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목형 로봇 의족은 연구 기업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상용화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는 단계이고, 무릎형 로봇 의족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데 내년 정도에는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만나볼 수 있다니까 벌써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 의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발목이나 무릎형 로봇보다는 로봇 의수 개발이 조금 더 어렵다면서요? 특별히 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로봇 의수는 절단된 손을 대신해서 팔에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많은 관절과 또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가벼우면서도 손의 파지 기능은 최대한 자연스럽도록 구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되겠고요. 저희가 개발 중인 로봇 의수는 500g 정도 무게로 이런 자연스러운 파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절링크 구동 방식과 와이어 구동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절링크 구동 방식은 손가락 끝으로 이제 작은 물체를 잡는 데 유리하고, 와이어 구동 방식은 손가락 전체로 큰 물체를 감싸 잡는 데 유리한데, 네. 이 두 방식을 혼합해서 감싸지는 방식과 손가락 끝으로 잡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착용하고 계신 분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네. 의수를 장착한 팔 부분에서 근전도 센서를 저희가 부착을 해서 신호를 받는데 그 신호를 통해서 지금 착용자가 어떤 동작으로 물건을 잡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작동 모드를 바꾸어가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능과 아주 비슷하려면 무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로봇 하면 사실 크고 무겁고 이런 좀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노약자나 고강도 노동자를 돕는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근육 옷감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더 가벼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로봇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체에 단단한 뼈대 형태의 로봇을 연결해서 이제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골격 형태의 로봇은 큰 힘을 내기에는 매우 유리한데 단점이 이제 무겁고 또 착용하고 또 벗고 하기가 이제 불편한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단단한 외피의 형태이다 보니까 신체의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바지나 혹은 잠바와 같이 편안하게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기를 원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옷처럼 굉장히 가볍고 또 입고 벗기가 옷과 같이 쉽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옷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에 제약이 거의 가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작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옷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타와 같은 무거운 구덩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를 스프링 형태로 만들고요. 그것을 천처럼 시슬과 날실 구조로 배치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근육옷감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옷감에 전기를 넣어주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동작과 이제 유사한 동작을 보이면서 근력을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옷감을 사용하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팔의 힘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앉고 일어설 때 하체 힘을 보조하기가 쉽고요. 예.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근력이 부족한 노약자를 위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을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에 충분히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로봇 발전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네. 네. 자, 지난해 기계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검체 채취 로봇도 네. 개발하셨잖아요. 네, 네. 이 당시 저희도 보도를 전해드렸을 때 네.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네.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센터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심각하게 된 지역에서는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된 로봇을 이용하면 의료진은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상태에서 특수하게 저희가 제작한 마스터 장치를 운전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의료진이 조작하는 마스터 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환자와 대면한 로봇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네. 그래서 로봇이 면봉을 코에 깊숙한 것까지 밀어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정보를 의료진이 시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네. 비대면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예. 개발된 기술은 의료기기 전문 회사에 이전이 됐고 또 상용화를 위한 노력 중에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절차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게 기대하고 드는데요.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혁신 로봇센터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로봇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맞는 그리퍼가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주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로봇이 제공해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네.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들은 한 대의 로봇이 몇 개의 정해진 물체만 다룰 수 있었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그리퍼를 사용하면 됐었는데요. 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은 한 대의 로봇이 매우 다양한 물체를 모두 파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요리나 서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대의 로봇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식재료나 다양한 요리 도구나 다양한 식기류 등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기계원에서는 형태에 무관하게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맞는 그리퍼를 개발을 했고요. 보통의 그리퍼는 단단한 집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그리퍼는 집게 구조인 것은 동일한데 물체를 잡는 부분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변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물체를 잡는 동안에 눌려지게 되면 물체의 형상과 동일하게 변형이 되고요. 일단 변형이 되고 나면 다시 표면이 단단하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새로운 물체를 잡을 때마다 그 물체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리퍼처럼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물체든지 다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요리나 서빙과 같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로봇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람의 손을 닮은 로봇성 기술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만나는 다양한 물체를 단순히 잡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선을 이제 개발해보자 하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가위를 사용해서 종이를 자르고 분무기를 또 사용해서 꽃에 물을 뿌리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로봇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모터를 손가락 관절에 직접 배치해서 로봇선을 만드는 방식의 경우에는 손이 사람 손보다 훨씬 커지고 또 사람 손이 내는 만큼 큰 힘을 잘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사람의 근육을 흉내내서 와이어로 당기는 구조의 경우에는 이 팔뚝 부분에 와이어를 구동하는 모터가 다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손목 부분에서 딱 잘려져서 로봇에 장착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인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원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이제 극복을 해서 그 병렬기구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예. 모터의 동력을 손가락에 이제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터들이 병렬로 전달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모터를 손바닥 안에 다 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의 힘은 매우 크게 하면서도 손목 부분에서 딱 잘려지는 그런 모듈형 핸들을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로봇팔에 장착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의 핸드들에 비해서는 사용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사람의 손을 그대로 구현해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다른 연구원과 대학, 기업까지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혁신 로봇 센터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계연의 로봇 기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람을 위한 로봇 기술 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로봇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세부 단위 기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봇팔이나 로봇 손이나 이동 로봇이나 입는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뭐 심지어는 로봇 부품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보된 다양한 핵심 원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돕는 로봇, 또 노약자나 고강도 노동자를 돕는 로봇, 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막연히 멀게만 느껴졌던 로봇과의 공존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로봇과의 공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째는 기술의 관점인데요. 예. 기술의 관점에서는 로봇의 안전과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는 작업자를 이제 혹은 우리 그 사람 동료를 이제 다치게 하지 않는 수준의 완전한 수준의 안전 기술이 확보돼야 된다는 게 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 충분히 지능적이어서 사람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게 이제 충분히 편안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부탁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는 사용되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로봇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수용성의 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용성이 저희 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IT 강국이 된 것처럼 아직은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로봇의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높은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가장 먼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해주신 수용성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그 어떤 윤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네. 사회적 제반들이 포함이 될 텐데요. 네.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가 로봇 사회를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혁신로봇센터 박찬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